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대비 및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개념학습 5강인 고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고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의 갈래인 희곡의 특성을 묻는 문제, 기회주의적 인물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다 읽으셨죠? 고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일제의 잔재, 봉건의 잔재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중심 인물인 거목은 어떤 인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고목은 거목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희곡의 특성도 한번 짚고 갈게요. 희곡은 대사와 지시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술자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따라서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이런 선지가 출제된다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에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갈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비슷한 주제의 작품으로는 태평천하와 논이야기가 있고요. 함께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배경이 제시되고 있어요. 장마와 폭우로 마을 가옥이 침수된 어느 날 친일과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해온 마을의 지주인 거복에게 3대째 내려오는 500년 된 행자나무를 처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복은요, 친일행위랑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해왔어요. 이미 욕심이 많고 탐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 앞부분을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왜 행자나무를 처분할 것을 부탁했죠? 지금 장마와 폭우로 마을이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생계꼬리 밀천 마련을 위해서 팔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도 찾아오는데요. 하동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수재민 구제금으로 행자나무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거복은요, 저걸 날더러 3,000원에 팔라고 돈을 저 찰게에 모으는 거, 그리고 그 돈을 꺼내서 땅을 사는 거, 그 밖에 나한테는 낙이라는 게 없다. 물질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인물이네요. 자, 그런데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돈을 위해 선조의 유지를 꺾을 순 없어. 사실 3,000원에 팔기 싫고 남한테 기부하기 싫고 도움을 주기 싫은 거면서 선조의 유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팔은 설득합니다. 저 한 그루로 전재민 일가족이 갱생할 수 있다면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도 지하에서 만족하시지 않겠어요? 했더니 거복이 그게 예법이냐? 고인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손주로서의 예법이 맞아? 라고 하면서 되묻습니다. 인물의 갈등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그 처가 말리죠. 여보 하면서. 그래서 거북이 가다고 오늘은. 그래서 처가 또 한 번 더 말려요. 여보 몇 달 만에 온 사람을 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영팔에게 언짢게 생각 말어라 했더니 영팔은 이미 좀 속상하죠. 누님 그만 가보겠수 하고 일어납니다. 자, 영팔이 말을 해요. 마루에서 내려와서요. 난들 어찌 할아버님의 유언 말씀을 모르겠소. 나도 안다. 하지만 소문이 들으니까 외부가 전함을 이번에 비신답니다. 나무 빈답니다. 이왕 빌바에야 벨바에야 날 주라고 한 거예요. 고향 떠난 지 10년 한 땡 걸치고 자전거 끌고 댕기어 장만한 세간 나부레기들 전쟁통에 다 뺏기고 그래도 해방되고 독립됐다고 고향이라고 여길 찾아오니까 몸붙일 집도 없고 배급살도 없고 일자리도 없군요. 어린 놈의 새끼는 자기 자식이죠. 맹장염이 걸려 널브러졌지만 약한 봉 사 먹일 돈도 없어요. 예펜네는 아내는요 부황병이 걸렸고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외부를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자,
영팔 개인의 문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이 이런 힘든 삶을 산 거예요. 대부분이요. 영팔은 거북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자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쏟고 있어요.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자, 중략 이후를 보도록 할게요. 하동정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전 그러시며 저 행자나무라도 하면서 고목을 기부할 것을 제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북이라는 인물은요, 예전에 저 나무를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전방송 이랑의 항복선언이 일어나면서 이 거북이 공출을 바로 철회하죠. 그 부분을 동정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서 해군에 공출하기로 하셨던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서울 해군 무관부에서 소위가 내려왔고 이 나무의 장행을 축하했던 것입니다. 일항에 정전방송이 있어 군함지로의 공출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공출하신 셈 치고 또 어차피 남한테 주려고 했잖아. 기부해줘. 새로운 시대의 온갖 장애물인 일제잔재. 그쵸? 하동정은 이 나무를 일제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도 될 겸 일석이조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요. 근데 거북은 또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죠. 나라를 위해서 유익히 쓰도록 하라고 아버지께서 유언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유언을 아버님께서 수국 아버지께 계승시키고 돌아가신 건 아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국 아버지께서 작년 공출을 자진하실 때도 군수와 서장한테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너 일제 인물들한테 나라를 위해 써달라고 했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거북이 그때 어떤 게 내 나라인지 사실 분간을 못했어. 뭐 얼버무리는 거죠. 내선일체란 새빨간 거짓말이고 우리는 결코 일본 놈의 황국 신민이 아니란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네요. 내선일체와 황국 신민의 의미도 여러분 알아두도록 합시다. 동정 또 설득을 해요. 그쵸?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할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거북은 또다시 반박을 하죠. 동포하시지만 전재민과 수재민만 동포입니까? 공장 주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교장 같은 목사도 있고 순사 형사도 있고 나 같은 지주도 있어요. 거북이 관심 있는 대상들은 어때요, 여러분? 전재민, 수재민이 아니라 이런 공장 상인, 주인, 목사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조선 3천만 동포들을 다 같이 위해서 쓰고 싶대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점점 흥분합니다. 그리고 자신 뜻을 거창하게 포장하죠. 3천만 대한민족 전부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각하의 사랑에다 헌납을 할 작정이요 라고 하면서 또 개인적인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 고목을 아첨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동정은 각하께선 그런 기분 조금도 반가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고목의 의미를 잘 정리해 두도록 하시고요.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동정이 행자나무를 일제의 잔재라고 표현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광복 이전에 거복은 해군에게 고목을 공출하려고 했었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요. 이 해군은 일본 쪽 사람으로 이루어졌었고요. 이를 근거로 동정은 행자나무를 일제잔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머지 선지는 동정이 행자나무를 일제잔재라고 표현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고목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